지은은 결혼식 당일 신랑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라고 속삭였다. 그 말 한마디로 결혼식장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지은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기절했다. 지은은 그날 밤 모든 것을 버리고 민지를 찾아 달려갔다. 지은은 서울의 한 대기업에서 마케팅 팀장으로 일하는 28살 여성이었다. 그녀의 삶은 겉보기엔 완벽했다. 안정된 직장, 착한 약혼자, 그리고 부모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 딸. 하지만 속으로는 오랜 시간 고통스러운 비밀을 안고 살았다. 민지와의 만남은 2년 전 우연한 예술 전시회에서 시작됐다. 민지는 25살의 자유로운 영혼, 화가로 활동하며 세상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는 삶을 살았다. 그날 지은은 민지의 그림 앞에서 멈춰섰고 민지는 지은의 눈빛을 보며 이 그림이 당신의 마음을 표현한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그 한마디가 모든 걸 바꿔놓았다. 그 후로 둘은 비밀스러운 만남을 이어갔다. 지은은 약혼자 승호와의 관계를 유지하며 민지와의 시간을 훔쳤다. 승호는 지은의 대학 동기이자 부모님의 소개로 만난 남자였다. 그는 지은을 사랑했고 결혼을 앞두고 행복해 보였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민지에게로 기울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우린 왜 이렇게 숨겨야 해? 세상이 이해하지 못할 뿐이야 라고 말하곤 했다. 지은은 그럴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녀의 가족은 보수적이었다. 아버지는 전통적인 가치관을 중시하는 공무원, 어머니는 딸의 결혼을 삶의 목표로 삼는 주부. 동성애는 그들에게 비정상이자 가족의 수치였다. 결혼식 전날, 지은은 민지와 마지막 만남을 가졌다.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나 없이 살 수 있겠어? 이 결혼은 내 인생을 망칠 거야 라고 애원했다. 지은은 고개를 저었다. 가족 때문에. 미안해. 하지만 그 밤, 지은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민지의 미소, 그녀와 함께한 순간들 뿐이었다. 새벽에 지은은 결심했다.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결혼식 당일 화려한 드레스 차림으로 지은은 신랑 앞에 섰다. 서약을 할 순간 그녀의 입에서 그 말이 흘러나왔다. 미안해. 나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 승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하객들의 웅성거림이 커지더니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다. 아버지는 지은을 노려보며 지게 무슨 짓이냐? 라고 소리쳤다. 지은은 그 혼란 속에서 빠져나와 택시를 타고 민지의 작업실로 향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안아주었다. 잘했어. 이제 우리 함께 할 수 있어.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복잡했다. 그녀는 가족을 버린 죄책감에 시달렸다. 그날 밤, 지은의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 온 전화였다. 어머니가 심장마비로 중태였다. 지은은 민지의 손을 놓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병실에서 아버지는 지은을 보자마자 내가 한 짓 때문이야. 이제 만족하냐? 라고 말했다. 지은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그녀의 선택이 가져온 대가는 너무 컸다. 다음 날, 지은은 어머니의 병상을 지키며 과거를 회상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은 항상 지은에게 좋은 남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다. 지은은 그 기대에 맞추려 애썼다. 하지만 민지를 만난 후 그녀의 세계가 변했다. 민지는 지은에게 자유를 가르쳐 주었다. 사랑은 숨길 게 아니야. 내가 행복해야 가족도 행복할 수 있어. 지은은 그 말을 믿고 싶었지만 현실은 달랐다. 승호는 지은을 찾아왔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 사람이 여자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승호는 충격받았지만 화를 내지 않았다. 내 행복을 빌어줄게. 하지만 내 가족은 어떻게 할 거야?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민지가 병원으로 왔다. 지은은 민지를 소개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민지는 멀찍이 서서 지은을 지켜보았다. 나 때문에. 미안해. 지은은 민지의 손을 잡았다. 아니, 내 선택이야.
하지만 사회의 시선은 냉혹했다. 지은의 회사 동료들은 소문을 듣고 그녀를 피했다. 팀장님, 그런 취향이었어요. 라는 속삭임이 들려왔다. 지은은 출근할 때마다 불편한 시선을 느꼈다. 한국 사회에서 동성애는 여전히 금기시됐다.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았고 가족의 반대는 필수였다. 지은은 점점 고립감을 느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우리 같이 이겨낼 수 있어? 내가 곁에 있을게. 하지만 민지의 가족도 문제였다. 민지의 부모는 이미 그녀의 성향을 알고 있었지만 받아들이지 않았다. 내가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니냐? 민지의 어머니는 울며 말했다. 민지는 지은을 만나기 위해 가족과 멀어졌다. 그녀의 선택도 대가를 치렀다. 지은의 어머니가 깨어났다. 그녀는 지은을 보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그 모든 게 착각이야 라고 말했다. 지은은 눈물을 흘렸다. 엄마, 나 민지 사랑해. 그게 착각이 아니야. 어머니는 고개를 저었다. 그런 사랑은 안 돼. 내가 불행해질 거야. 이지은은 병실을 나서며 결심했다. 그녀는 가족과 대화해야 한다. 하지만 그 대화가 가져올 결과는 예측할 수 없었다. 지은은 가족 회의를 소집했다.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동생이 모인 거실에서 그녀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저 동성애자예요. 민지를 사랑해요. 아버지는 주먹을 쥐며 그딴 소리 집어치워. 내가 미쳤어. 라고 소리쳤다. 동생은 충격받아 입을 다물었다. 어머니는 울기만 했다. 그날 회의는 싸움으로 끝났다. 아버지는 지은을 집에서 쫓아냈다. 내가 돌아올 때까지 문은 잠겨 있을 거야? 지은은 민지의 작업실로 돌아왔다. 민지는 지은을 안아주며 괜찮아. 시간이 해결해 줄 거야 라고 말했다. 하지만 지은의 마음은 무거웠다. 그녀는 직장에서의 압박도 견뎌야 했다. 상사가 지은을 불러 개인적인 문제로 회사 이미지가 실추되지 않게 해라고 경고했다.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한국의 직장 문화에서 사생활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민지는 지은을 위해 전시회를 열기로 했다. 내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할게. 세상에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자. 지은은 불안했다. 그럼 더 큰 문제가 될 텐데. 민지는 웃었다. 그게 우리의 싸움이야. 전시회 준비 중. 둘은 더 가까워졌다. 민지는 지은에게 내가 없으면 나도 없어 라고 고백했다. 지은은 그 말에 힘을 얻었다. 하지만 승호가 다시 나타났다. 그는 지은을 만나 내 선택을 존중해. 하지만 내 가족을 생각해 봐라고 말했다. 승호는 지은의 어머니를 만나러 갔었다. 지은이가 행복할 수 있게 해주세요. 어머니는 승호를 보며 울었다. 내가 왜 이렇게 착한데? 지은이가 왜 승호는 지은의 선택을 받아들였지만 아픔을 숨겼다. 지은의 동생, 지현이 몰래 연락했다. 언니, 집 분위기 안 좋아. 아빠 화 많이 나셨어. 지은은 동생을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지현은 언니가 왜 그렇게 됐어? 남자랑 결혼하면 안 돼. 라고 물었다. 지은은 설명했다. 사랑은 선택하는 게 아니야. 민지와 함께 할 때 내가 진짜 나야. 지현은 이해하려 애썼다. 언니 행복하면 나도 좋아. 하지만 가족이. 전시회 당일 민지의 그림들이 공개됐다. 그림 속에는 지은과 민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다. 은유적인 표현으로 사랑과 고통을 그렸다. 관객들은 감탄했다. 하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비난도 쏟아졌다. 온라인에서 동성애 홍보 전시회라는 댓글이 달렸다. 지은은 불안에 떨었다. 이게 옳은 선택이었을까? 그날 밤 지은의 아버지가 전시회에 왔다. 그는 그림을 보며 분노했다. 이게 내가 한 짓이냐? 민지를 노려보며 말했다. 민지는 당당히 대꾸했다. 지은 씨를 사랑해요. 그게 죄인가요? 아버지는 지은을 끌고 나갔다. 집으로 가자.
이 모든 걸 끝내.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아버지와 대치했다. 아빠, 왜 이해 못해요? 저 행복해요.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 행복이 가족의 불행을 가져온다면? 우리는 내가 정상적으로 사는 걸 원해. 지은은 반박했다. 정상이 뭐예요? 사랑하는 게 비정상이에요. 그 대화는 밤새 이어졌다. 아버지는 과거를 이야기했다. 내가 자란 시대엔 그런 게 없었어. 내가 왜? 다음 날, 지은은 회사에서 해고 통보를 받았다. 개인 사정으로 회사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그녀의 선택이 직장까지 잃게 만들었다. 민지는 지은을 위로했다. 새로운 시작이야. 같이 예술로 살아보자. 하지만 지은은 두려웠다. 경제적 압박이 다가왔다. 민지의 가족도 반발했다. 민지의 어머니가 찾아와 지은 씨 때문에 우리 딸이 망가졌어 라고 말했다. 민지는 어머니를 쫓아냈다. 엄마, 나 행복해. 왜 그걸 못 봐? 어머니는 울며 떠났다. 민지는 지은에게 둘이만 있으면 되라고 말했다. 하지만 둘 다 상처를 입었다. 지은은 우울증에 빠졌다. 밤마다 악몽을 꾸었다. 가족의 얼굴, 사회의 비난이 떠올랐다. 민지는 지은을 돌보았다. 포기하지 마. 우리의 사랑이 이겨낼 거야. 지은은 민지의 품에서 위안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엔 의문이 생겼다. 이 사랑이 정말 가치 있는가? 지은은 새로운 직장을 구하려 애썼다. 하지만 이력서에 동성애자라는 꼬리표가 붙은 듯 했다. 인터뷰에서 개인 생활이 안정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떨어졌다. 지은은 절망했다. 민지야, 나 때문에 내 인생도 망치는 것 같아. 민지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 같이 이겨내자. 나 전시회 성공했어. 돈 벌 수 있어? 민지의 전시회는 입소문으로 성공했다. LGBTQ 커뮤니티에서 지지를 받았다. 온라인에서 용기 있는 이야기라는 글이 올라왔다. 하지만 반대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보수단체가 항의 시위를 벌였다. 동성애는 사회를 해친다. 라는 피켓이 등장했다. 민지는 인터뷰에서 사랑은 자유예요 라고 말했다. 그 발언이 뉴스에 나왔다. 지은의 가족은 뉴스를 보고 충격받았다. 아버지는 지은에게 전화했다. 이제 만족하냐? 온 세상이 내 이야기를 알게 됐어. 지은은 대답했다. 아빠, 저 숨기고 싶지 않아요. 아버지는 끊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몰래 연락했다. 지은아, 건강히 지내. 지은은 울었다. 엄마, 보고 싶어요. 민지는 지은을 데리고 LGBTQ 모임에 갔다. 그곳에서 비슷한 이야기를 가진 사람들을 만났다. 한 여성은 가족이 날 버렸지만 지금은 행복해라고 말했다. 지은은 용기를 얻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 민지는 키스했다. 당연해. 하지만 배신이 기다리고 있었다. 승호가 지은의 가족에게 민지의 과거를 알렸다. 민지는 과거에 남자친구가 있었고 바이섹슈얼이었다. 승호는 지은이가 속고 있어 라고 말했다. 지은의 아버지가 그 사실을 지은에게 말했다. 그 여자가 정말 내게 충실할까? 지은은 민지를 추궁했다. 왜 말 안 했어? 민지는 솔직히 털어놓았다. 과거야. 지금은 너만 사랑해. 지은은 상처받았다. 나한테 솔직하지 않았어. 둘은 처음으로 싸웠다. 지은은 민지의 작업실을 나와 혼자 지냈다. 그날 밤, 지은은 과거를 되새겼다. 민지와의 첫 키스, 그 설렘. 하지만 이제 의심이 싹 텄다. 다음 날, 지은은 동생 지현을 만났다. 지현은 언니, 민지 언니 괜찮아. 아빠가 이상한 소리 하시던데 지은은 설명했다. 민지의 과거일 뿐이야. 이 지현은 언니가 믿으면 되나 언니 지지해. 지은은 동생의 말에 힘을 얻었다. 민지는 지은을 찾아와 사과했다. 미안해. 숨긴 건 잘못이야.
하지만 내 사랑은 진심이야. 지은은 용서했다. 우리 솔직하게 가자. 둘은 화해했다. 하지만 사회의 압력은 계속됐다. 민지의 전시회가 취소 위기에 처했다. 스폰서가 논란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그녀는 블로그에 자신의 이야기를 썼다. 나는 동성애자입니다.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었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글이 바이럴됐다. 지지 댓글이 쏟아졌다. 하지만 악플도 많았다. 정신 차려.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어머니가 지은을 찾아왔다. 내 글 봤어. 왜 그렇게까지? 지은은 어머니를 안았다. 엄마, 이해해주세요. 어머니는 시간이 필요해 라고 말했다. 작은 변화였다. 민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지은과 함께 다큐멘터리를 만들기로 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자. 지은은 동의했다. 촬영 중 둘은 더 깊은 대화를 나눴다. 민지는 내가 내 인생 바꿔줬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너도 마찬가지야. 하지만 위기가 왔다. 지은의 아버지가 소송을 제기했다. 가족 명예훼손시라는 이유였다. 지은은 충격받았다. 아빠, 왜 변호사를 만나며? 지은은 고통스러웠다. 민지는 포기하지 마라고 격려했다. 재판 준비 중 지은은 증인을 모았다. LGBTQ 활동가들이 도와주었다. 재판 당일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아버지는 딸의 행동이 가족을 파괴했다라고 증언했다. 지은은 사랑하는 게 죄인가요? 라고 반박했다. 판사는 가족 문제는 법이 아닌 대화로 풀라라고 조언했다. 소송은 취하됐다. 지은은 아버지와 마주쳤다. 아빠, 대화해요. 아버지는 내가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했다. 지은은 태어날 때부터예요 라고 답했다. 아버지는 침묵했다. 소송 후 지은과 민지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다. 하지만 상처는 남았다. 지은은 치료사를 찾았다. 내 선택이 옳았을까? 치료사는 자기 수용이 중요해 라고 말했다. 지은은 점점 자신을 받아들였다. 민지의 다큐멘터리가 완성됐다. 영화제에 출품됐다. 상영 당일 관객들은 박수를 쳤다. 지은은 무대에 서서 이건 우리의 이야기예요 라고 말했다. 뉴스에 나왔다.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동성애를 홍보하나? OBS 용기 있는 목소리. 지은의 가족도 변했다. 어머니가 먼저 연락했다. 영화 봤어. 내가 행복해 보이네. 지은은 울었다. 엄마, 고마워. 동생 지현은 민지를 만나러 왔다. 언니들, 멋져. 지현의 지지가 힘이 됐다. 하지만 아버지는 여전했다. 그는 지은을 피했다. 지은은 아버지를 찾아갔다. 아빠, 나 용서해주세요. 아버지는 내가 먼저 가족을 버렸잖아 라고 말했다. 지은은 아니에요. 사랑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아버지는 과거를 털어놓았다. 내 친구가 동성애자였어. 사회에서 버림받고 죽었어. 내가 그렇게 될까 봐 두려워. 지은은 이해했다. 아빠, 시대가 변했어요. 나 행복할게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렸다. 시간 줘. 작은 진전이었다. 민지는 지은에게 프로포즈했다. 우리 결혼하자. 법적으로 안 되더라도 우리 식으로. 지은은 감동받았다. 그래, 둘은 친구들을 모아 작은 파티를 열었다. 그곳에서 승호가 나타났다. 축하해. 승호는 새로운 여자를 만났다. 내 덕에 나도 자유로워졌어. 하지만 사회의 반발은 컸다. 다큐멘터리 때문에 민지의 작업실에 항해 편지가 왔다. 동성애는 죄악. 지은은 두려웠다. 우리 위험해질까? 민지는 용기로 맞서자라고 말했다. 지은은 활동가로 변신했다. LGBTQ 단체에서 강연했다. 내 이야기처럼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아요. 이해해주세요. 청중들은 공감했다.
하지만 온라인에서 협박이 왔다. 죽어라. 지은은 경찰에 신고했다. 민지는 지은을 보호했다. 우리 이사 가자. 안전한 곳으로. 둘은 서울 외곽으로 이사했다. 새로운 삶이 시작됐다. 지은은 프리랜서로 일했다. 민지는 그림을 그렸다. 평화로운 나날이었다. 하지만 과거가 돌아왔다. 승호의 새 여자가 지은의 비밀을 퍼뜨렸다. 지은이 나 때문에 헤어졌다는 소문. 지은은 상처받았다. 왜 아직도? 민지는 화났다. 무시하자. 하지만 지은은 대응했다. 소셜미디어에 과거는 과거예요. 지금 행복해요 라고 썼다. 지지자들이 응원했다. 가족의 화해가 다가왔다. 어머니가 민지를 초대했다. 한번 와봐. 민지는 긴장하며 갔다. 어머니는 지은이가 행복하면 되라고 말했다. 민지는 감사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도 서서히 변했다. 그는 지은에게 책을 보냈다. 동성애 이해 서적. 지은은 감동받았다. 아빠, 읽어보셨어요? 아버지는 내 덕에라고 답했다. 고조되는 긴장 속 민지가 병에 걸렸다. 스트레스성 질환. 지은은 간호했다. 나 때문에. 민지는 아니, 우리의 싸움 때문에 라고 말했다. 지은은 결심했다. 더 강해져야 한다. 민지의 병이 회복되면서 둘은 더 강해졌다. 지은은 책을 쓰기로 했다. 내 사랑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출판사에서 관심을 보였다. 지은은 쓰면서 과거를 되돌아봤다. 선택의 아픔, 얻은 자유. 책이 출간됐다. 베스트셀러가 됐다. 인터뷰 요청이 쇄도했다. 지은은 TV에 나와 동성애는 선택이 아니에요. 받아들여주세요 라고 말했다. 사회가 조금씩 변했다. 법 개정 논의가 시작됐다. 가족의 완전한 화해가 이뤄졌다. 아버지가 민지를 만났다. 딸을 잘 부탁해. 민지는 눈물을 흘렸다. 내 가족 식사가 열렸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하지만 모든 게 완벽하지 않았다. 지은은 여전히 사회의 시선을 느꼈다. 직장에서 차별, 친구들의 거리두기. 민지는 시간이 해결할 거야 라고 말했다. 둘은 여행을 떠났다. 제주도에서. 바다를 보며 지은은 물이 자란 거지? 라고 물었다. 민지는 당연해 라고 답했다. 귀환 후, 지은은 새로운 도전을 맞았다. 단체 대표가 됐다. 더 많은 사람들을 위해 싸우자. 민지는 지지했다. 이야기의 끝에서 지은은 거울을 보며 생각했다. 모든 선택에는 대가가 따른다. 하지만 그 대가가 자유라면 가치 있다. 사랑을 위해 가족을 포기하는 게 옳은 선택일까?